자, 길고 길었던 2023-2024 프리미어리그의 시즌이 이제 마지막. 네. 딱 한 경기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 시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굴곡이 엄청 많았었던 팀들도 있고, 그리고 우승 경쟁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되게 좀 첨예하게 대립을 그쵸. 했었잖아요. 맨시티 대 아스날. 네, 막바지까지. 근데 올 시즌도 나는 근데 사실 3파전이 될 것 같긴 했었는데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요즘 한 달 정도, 2, 3주 정도가 이제 그 두 팀 맨시티 아스날로 잘 좁혀서 그렇지. 그쵸. 리버풀까지 포함해서 3파전으로 계속 리그 향방이 좀 흘러가긴 했었죠. 맞아요. 길게. 근데 이제 뭐 최종 라운드 그리고 최종 전 라운드 뭐 한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냥 맨시티랑 아스날이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토트넘이 하나 정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토트넘 다 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후반기에 너무 무기력했죠. 네, 그런 면들이 재밌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최종 라운드는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희가 볼 겁니다. 일단은 우승 경쟁은 두 팀이죠. 네. 맨시티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대진만 봐도요, 사실 이건 맨시티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웨스트햄한테 맨시티가 더 의미를 잡힌 게 2015년 9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2015년 9월 20일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슈틸리케였던 때고요. 그러네. 네, 이때만 해도 호주 아시안컵 할 때잖아. 이때 그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 올스타전하고 두 달인가 지날 때여서 아직은 칭호도 그렇고 되게 여론이 좋았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 9월 20일 우리 둘이 아직 해설위원 데뷔를 하기 전이었고. 그러네. 맞네. 네. 우리가 16년도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프리미어리그는 SBS 스포츠가 중계하는 때였습니다. 진짜 오래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포티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어. 웨스트햄이 맨체스터 시티를 이긴 거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맨시티가 그냥 깔끔하게 경우에서 얘기하면 이기면 우승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료 우승이 돼요.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그 해외에서 약간 영상 올라오더만 그 펍에서 리버풀 유니폼 입은 어떤 아저씨랑 아스날 유니폼 입은 아저씨랑 대화하는 건데, 그 리버풀 옷 입은 아저씨가 2018-19 시즌에 우리 1패 했고 승점 97점 땄고 했는데 우승은 맨체스터 시티가 했다. 그리고 그 손흥민 득점왕 했을 때 2021-2022 시즌 그때도 마찬가지였지. 맨체스터 시티 20분 남기고 아스톤 빌라한테 2대0으로 지고 있었다. 근데 그 경기가 뒤집히면서 결국 또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결국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지금 최근에 계속 맨시티가 우승을 하고 있으니까 아스날 니네 힘들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힘들긴 해요. 힘들죠. 왜냐면 저도 같은 느낌을 받고 어제 이제 히든풋볼 수요일날 히든풋볼이죠. 수요일날 히든풋볼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종인이 형이 어쨌든 옆에 계시니 리버풀 팬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수두룩하게 겪어봤다. 근데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 다른 아마 아스날 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 맨시티가 그냥 무적입니다. 아니 맨시티는 맨시티가 미끄러지는 경기는 전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이 이제 1위를 좀 오래 했잖아. 그때 막 맨시티가 내 기억에 막 에버튼한테 한번 막 발목 잡히고 그런 경기가 있었어. 근데 후반기에 맨시티는 여기는 비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지질 않아요. 그냥 계속 이기니까. 말 무적입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혹여나 맨시티가 만약에 비기면, 그리고 아스날이 이기면 이거는 이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골득실이 아스날이 유리해서. 그쵸. 맨시티가 사실 되게 아쉬운 거는 원래는 사실 아스날하고 맨시티 골득실 차가 두 자릿수로 엄청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아스날이 근소 우위로 한 골 차 우위로 아스날이 결국 골득실은 일단 유리한 채로 37라운드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맨시티한테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아쉬울 거예요. 골득실까지 만약에 지금 맨시티가 역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맨시티는 비겨도 우승이잖아. 그러면 살짝 확률이 매우 많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비기고 아스날이 승리할 시 준우승 이런 점들이 이제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맨시티로서는 그래도 이기면 우승이라는 이 확률이 굉장히 지금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최종전 어쨌든 웨스트햄이 또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아스날을 조금 봐야 되는 건 여기는 이제 에버튼이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버튼은 그러니까 아스날을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고 맨시티가 못 이기면 우승이에요. 아스날 승, 맨시티 무승부, 아스날 우승. 맞아요. 왜냐면 무승부를 했다는 건 결국 골득실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아스날이 에버튼을 잡았다는 건 골득실이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골득실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이 이기고 맨시티가 이기지 못하면 무승부 혹은 패배가 나오면 이건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깔끔하게 못 이기면 준우승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우승 세레모니를 맨시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스날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승 세레모니 중계 때문에 이번에 최종전 배정이 아스날 에버튼이 됐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동시간대 맨시티 웨스트햄도 보면서 그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동시간대인데 리버풀 했다가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해가지고 네. 개빡쳤었던 2022 시즌. 네, 그 그러니까. 아까 그 김도환의 그래. 그 빌라전 뒤집은 거. 솔직히 중간까지 기분 좋았을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 그 중간까지 안 좋았을 수밖에 없는 게 맞다. 울버햄튼이랑 그때 어. 리버풀도 힘들었어. 리버풀도 앞서가진 않았었어. 근데 살라가 막 그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미 그때는 맨시티가 리드를 했던 때로 기억을 해가지고 네. 그때 저는 보면서 마지막에 일단 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끝나고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왔던 예, 그 경험이 있죠. 생생한데 이번에 또 이제 아스날 에버튼도 혹시 모를 우승 세레머니 가능성 때문에 일단 중계를 하고 동시간대 맨시티 웨스트햄 상황을 계속 보고 있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 에버튼도요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웨스트햄은 되게 쉬운 상대가 맞아요. 전적을 보면.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 에버튼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아르테타 더비잖아. 맞네요. 그리고 션다이치가 오고서 그때 아스날을 잡았던 기억도 있고 아 잊을만 하면 중간중간 에버튼이 항상 아스날을 잡았어요. 맞아요. 그 경기 제가 중계했었는데 맥닐이 코너킥 올리고 걔 누구야? 타코스키가 네. 헤더해가지고 1대0으로 이기고 그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이거 쉬운 상대는 아닌데 그래도 아스날이 어쨌든 기세가 또 좋아서.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2연승. 네. 근데 이제 맨유전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아스날도 정말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그 맨유전은 사실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르테타는 이제 정부 또 들고 와야지. 정부 들고 와서 와가지고 얘기하고. 최대한 진짜 마지막 힘은 이게 마지막 경기니까 최대한 진짜 다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일단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을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맞아요. 일단 이기는 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맞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자 챔피언스리그는 끝났습니다. 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아스톤빌라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한테 이제 지면서. 자 그럼 이제 유럽 대항전 경쟁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5위 토트넘. 그렇죠. 여기 셰필드 원정을 갑니다. 네, 일단은 5위 자리를 그대로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승부 이상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토트넘과 첼시의 승점 차는 이제 3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1점이라도 딴다? 그럼 5위 끝이에요. 그리고 5위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패배한다. 그리고 첼시가 이긴다. 그러면 6위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건 또 있어요. 토트넘이 졌어. 근데 첼시도 못 이겼어. 무승부하거나 진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그냥 5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셰필드에게 패배하면 뭐 첼시가 이겼을 때 6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6위를 했을 땐 이 경우의 수를 보면 됩니다. 맨유가 FA컵 우승하면 6위는 컨퍼런스 리그로 가고요. 맨시티가 우승하면 6위도 유로파 리그에 간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세우면 어쨌든 토트넘은 지금 최소 컨퍼런스까지는 확보를 했다. 네.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간다는 걸 볼 수 있고 셰필드가 반드시 잡아야 될 팀이거든요. 근데 전반기 때 기억하시죠? 그거 솔직히 토트넘 질 뻔한 경기예요. 그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뭐 좀 약간 비매너 플레이도 있었고 맞아요. 사실 또 셰필드 골키퍼 쪽에서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밀집 수비를 펼쳤던 그런 경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토트넘 이거 질 뻔한 경기였는데 네. 히샬리송, 쿠루셉스키 마지막에 따락 넣으면 그 연장 완전 100분 넘어갔죠 그때. 98분이나 100분이었어요. 네. 야, 골 시간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에서 2대 역전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셰필드가 아무래도 그 이후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동기부여도 없고요. 이제 강등이 확정. 네. 동기부여 일단 딱 하나예요. 프리미어리그 홈 이제 마지막 경기다. 네. 토트넘의 이제 또 하나 변수라면 요즘에 좀 들쭉날쭉한 게 너무 많았다. 안 좋았던 시기가 많았다는 건데 아마 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셰필드 못 잡는다? 이거 너는 그러면 유로파라가 자격 없어! 약간 팬들은 먼저 일침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 아스톤 빌라 솔직히 리버풀이랑 그 3대3 비기는 거 보면서 야 빌라는 진짜 챔스 나갈 만하다. 경기력 보니까 진짜 잘한다. 솔직히 그때 중계하면서도 빌라 되게 진짜 잘했잖아요. 열심히 뛰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토트넘도 어쨌든 유럽 클럽 때 챔피언스리그가 잘 되는 건 아쉽지만 일단 유로파리그에 대한 어떤 혹시 모를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질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인데 첼시는 5위 가능성까지 있어요. 네. 일단 첼시의 5위 가능성의 전제는 무조건 보머스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져야 됩니다. 네, 토트넘이 져야 돼요. 토트넘이 비교도 안 되고 네. 승점이 3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6위에 머문다 하더라도 FA컵을 맨시티가 우승하면 첼시는 유로파 리그에 간다. 네, 맨유가 우승하면 이제 컨퍼런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본머스에게 져요. 그리고 뉴캐슬이 이긴다. 그치. 네, 뉴캐슬이 이제 브렌트포드를 만나거든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뉴캐슬이 이긴다. 그러면 7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7위를 하면 맨유가 우승하면 7위 했을 때 유럽 클럽 대항전 못 나가고요. 네. 근데 맨시티가 우승한다 그러면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하면은 5위가 유로파, 6위가 컨퍼런스가 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첼시 입장에서 FA컵은 어떤 경우에서건 무조건 맨시티가 우승하길 바라야 한다라는 어떤 시선을 볼 수 있고
한때 본머스가 진짜 천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 첼시를 잘 잡았었던 시기가 네. 있었지. 콘테 때 특히 막 잡히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 5경기 다행히 본머스에게 3승 2무기 때문에 그래도 안 좋았던 전적이 좀 네.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렌트포드와 뉴캐슬 경기 이건 이제 브렌트포드 홈인데 네. 뉴캐슬은 6위 가능성이 있긴 해요. 브렌트포드를 이기고 첼시가 이제 이쪽은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캐슬도 이제 최대 순위 6위를 일단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맨유가 뉴캐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캐슬이 비겼고 맨유가 이겼다. 그렇지. 네, 그러면 8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7위 이상을 무조건 뉴캐슬은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좀 우승을 해주길 그렇죠. 바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7위가 컨퍼런스 리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6위가 유로파 리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브라이튼 맨유는 골드실 고려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실적인 최대 순위는 7위입니다. 네, 여기는 골드신이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이 골드실 너무 불리하고 뉴캐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조건이에요. 더 좋은 결과. 같은 결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이건 안 돼요. 네, 비기고도 안 돼요. 네. 근데 뉴캐슬이 비겼는데 맨유가 이겼다. 그럼 맨유는 7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최대 7위를 하더라도 맨시티가 FA컵을 우승하면 컨퍼런스 리그에 나갑니다. 하지만 FA컵을 본인들이 우승하면 유로파 리그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위를 해야 돼 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리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냥 FA컵 우승하면 유로파 리그? 그치. 그럼 무조건 FA컵이라도 우승하자. 그리고 만약에 7위를 한다라는 것은 약간 보험 같은 느낌으로 그쵸. 혹시 만약에 다 좌절되더라도 컨퍼런스 리그라도 나가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기대하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FA컵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터나 감독도 경기 끝나고 이제 팬들에게 그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 FA컵 우승을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 시즌 얘기했더라고요. 리매치잖아요. 지난 네. 시즌 FA컵 때도 그래 그때 균도한 개빨리 그 선제골 넣어가지고 그 나왔었던 경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작년에. 단판이고 또 컵대회면 결승이면 어쨌든 변수가 또 많으니까. 지역 더비니까. 네. 근데 브라이튼이 맨유전 5경기 무패입니다. 와 그래 4승 1무네. 4승 1무예요. 네. 승부차기는 무승부기 때문에 아. 4승 1무입니다.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맨유도. 네. 물론 이제 브라이튼이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네, 많이 안 좋긴 한데 야 이거 그래도 브라이튼이 홈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 무패면은 이거 쉽지 않네. 맨유로서 어쨌든 이 경기보단 일단 FA컵 우승을 제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회 경기를 간단하게만 보면 리버풀 울버햄튼은 이제 클럽 감독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티켓 값이 엄청 많이 치솟았죠, 진짜.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뭐 네. 그러던데. 근데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야, 그 인스타 보니까 이제 클롭 감독이 마지막 고백 영상 찍는다고 그 트로피 이렇게 두고 관중석에서 이렇게 다 서 있고 안필드 잔디 스탠드에 이렇게 다 서 있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경기일 것 같은데. 리버풀 팬들에게 클럽은 근데 너무 아쉽게도 상황상 맨시티 아스날에 아직 우승 경쟁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 경기 중계는 좀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목도가 이제 사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아쉽죠. 리버풀 팬들에게는 그 어떤 경기보다 중요한 경기가 네. 이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클롭 감독을 우리가 마음에 눈으로 이렇게 담아둘 수 있을 때 올해 많이 담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또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좀 괴롭혔었던 우리 황희찬이 아. 또 이제 선발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황희찬 선수에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팰리스 빌라는 참체 진출 확정됐기 때문에 뭐 네. 경기 부여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팰리스도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글라스너의 팰리스 잘한다. 네. 그리고 루턴 플럼인데 루턴이 산술적으로는 아직 강등 확정이 아니지만 근데 사실상 여기도 네. 그래서 셰필드, 번리, 루턴 승격했던 세 팀이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 그대로죠, 그대로. 네. 독특하게도. 그리고 이제 번리와 노팅엄까지 해서 프리미어리그 10경기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 월요일 0시에 일제히 킥오프하고 다 끝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2023-2024 시즌도 프리미어리그 뭐 저희 이스타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 경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FA컵 결승까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